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115의 실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다산컴퓨터고요. 회사 코드는 1153번입니다. 자, 문제 1번은요. 여기 우리 메뉴에서 기초정보관리랑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10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먼저 1번은 거래처 등록 메뉴고요. 3점입니다. 3점. 자, 거래처 등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줄여서 거래처 등록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2411번.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구동컴퓨터. 자, 동시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동시.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는 자, 189-8670-759. 대표자 성명은 이주연, 업태는 제조, 종목은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소는 자, 여기 보시면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없으니까 바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종동길 102 번지 엔터. 여기까지. 요 아래는 세부사항이 나오면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시면 1번은 끝났고요. 자, 이제 2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2번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고요. 자, 보험료 계정 과목에 아래에 적요를 추가하시오. 현금 적요가 나왔고 대체 적요가 2개네요. 자, 2번 문제는 여기 들어가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이쪽이고요. 자, 먼저 메뉴로 들어가 보니까 아까 우리 821번 여기다가 놓고 821번 또는 숫자 아무 곳에서 놓으셔도 821번 이렇게 찾아주면 보험료에서 요 아래에 보시면 현금 조교가 있고 대체 조교가 있죠. 현금 조교, 대체 조교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현금 조교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7번 경영인 정기보험료 압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조교 2개 하러 가겠습니다. 대체조교 5번, 6번. 5번 경영인 정기보험료 미지급. 자, 6번 경영인 정기보험료 상계 이렇게 하시면 2번까지 해결이 됐고요. 자, 이제 3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3번은 다산컴퓨터의 올바른 선급금 선수금의 전체 기초 잔액이다. 거래처별 초기 6월 메뉴에 자료를 검토하고 오류가 있으면 올바르게 삭제 또는 수정, 추가 입력하시오 하셨고요. 4점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아래에 내려가시면 여기 거래처별 초기 6월 요리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선급금이랑 선수금이 있었는데 선급금부터 여기에 회원전자는 23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상이 나왔습니다. FE 누르고 공상 찾아주시고요. 187만 3천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선급금은 끝났는데요. 반드시 차액이 0인지 확인하시고 끝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 클릭. 자, 여기다가 유수전자가 210만원. 그 다음에 신곡 상사가 50만원. 자, 여기 마이너스 50만원 있으면 안 되겠네요. 여기는 없죠. 그래서 여기를 삭제를 시키시면 이렇게 해서 4점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전표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일반 전표에서 6문제 18점입니다. 이렇게. 일반 전표 이렇게 한 문제당 3점이고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날짜부터 띄우고 7월 18일 07 28일 자, 거래처 경제전자의 외상매입금 230만원 중에 200만원은 당사에서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그랬으니까 기업이 물건을 외상으로 사온 거예요. 그쵸? 그 중에서 200은 어음을 발행해 주셨고요.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 그리고 나머지는 면제,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차변에 부채의 감소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251번 외상매입금
경제전자 쓰시고요. 금액은 23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그 다음에 109번 반드시 써주시고요. 자, 200만원입니다. 2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면제 받았으니까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아니다. 금액을 넣으셔야죠. 채무 면제 이익이 대변이네요. 대변 이렇게 하시면 하나 틀려가지고 30만원 이렇게 하시면 대차가 차변 대변에서 대체 차익이 없죠. 외상대금을 200만원은 주고 30만원은 면제받았다. 되셨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9월 3일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단기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 246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자, 회사가 돈을 빌려왔는데요. 이 장기차입금을 지금 상환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원금을 갚으면서 이자도 함께 준 거죠. 자, 근데 요거를 두 개 합쳐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자, 차변에 부채의 감소 260, 그 다음에 하나 쓰시고요. 하나은행 8,200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이자비용, 차변의 이자비용 951번 얼마? 246만원. 요거를 모두 보통예금에서 지급해줬다. 이렇게 얘기 처리해서 대차가 없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9월 12일입니다. 중국의 도키사에서 제품 수출 외상 매출금 10,000달러를 선적일 기준 환율은 1,400원이고요. 요거를 회수해서 즉시 원화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다. 입금일의 환율은 1,380원이다. 자, 지금 문제는 외상대금을 지금 10,000달러를 물건 외상으로 팔아놨는데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지금 회수해서 어디로 회수했냐? 보통예금으로 회수를 했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근데 돈을 받을 때는 요 환율대로 받아야 되겠죠. 장부에서 내줄 때는 채권을 요걸로 내주고요. 받을 때는 요걸로 계산해서 받으셔야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변에 먼저 108번 채권을 내줘야 되겠죠. 네, 채권을 내주고요. 거래처는 꼭 다셔야 됩니다. 자, 10,000달러 곱하기 요거 장부에 적혀있는 차변에 1,400원 장부에 물건을 팔 때 적었으니까 지금 1,400원 곱하기 10,000달러 그러면 1,400만원을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장부에서 지워줬고요.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통장으로 받았고요. 자, 통장에서 받을 때는 1,380원에 받았으니까 1,380만원을 주셔야죠. 그럼 대차가 차변에 마이너스로 나면 외환차손, 환율로 생긴 손실. 대변에 플러스로 나면 환율로 생긴 이익. 그래서 차변에 외환차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대변이면 외환차익 되셨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또 날짜를 바꿔서 10월 7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인 보통주를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발행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건 주식 발행은 반드시 대변의 자본금이고요. 자, 자본금은 액면금액, 이렇게 액면가액 5,000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수 1,000주, 대변의 자본금이 500만원이 되겠네요. 돈은 7,000원에 받았네요. 700만원을 받겠습니다. 발행가액이 모두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보통예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고요. 신주 발행 전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100만원이고요. 발행 비용은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단서가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먼저 대변의 자본금. 자, 우리가 회계에서 액면 금액이 중요한 건 딱 계정 과목이 두 개 있습니다. 자본금과 사채만 액면이에요. 500만원이고요. 돈을 받을 때 통장으로 700 받았죠. 이렇게. 그쵸. 그럼 원래는 대차가 대변에 받으면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남은 돈이니까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하죠. 만약에 이게 차변이었다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건에 보니까 이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의 잔액이 100만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자본에는 자본잉여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이 있었어요. 자, 여기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여기에 10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 발행할 때 이 자본은 원래 회계 처리의 원칙은 총액인데 이 자본을 회계 처리할 때만큼은 이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동시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무시한다면 여기가 200만 원이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그런데 이렇게는 못 들어오고요. 200만 원을 지금 번 게 아니고 주식 거래를 하면서 100만 원을 먼저 상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주주와의 거래에서 남은 돈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한 번에 오시면 안 됩니다. 할인 발행을 먼저 하셔야죠. 할인 발행은 차변에 있는 거죠. 차변의 걸 대변에 내보내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100만 원을 상계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장부에서 얘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만 원이 남았으니까 여기다가 100만 원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대변에 여기가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남은 돈은 200이 아니라 먼저 마이너스랑 상계하고 대변에 들어온다. 이렇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 28일 거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28일은 우리가 퇴직연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퇴직연금은 먼저 첫 번째가 확정기여형이 있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DC형이라고 합니다. DC형.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이 있죠.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DB형. 이렇게 합니다. 자, 확정기여형이다 이러면 퇴직급여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급여가 들어가 있으면 절대 급여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면 안 된다. 자, DC형입니다. DC형. 자, DC형으로 지금 시험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퇴직급여라고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기여형이라고는 안 줬지만 DC형만 줬어요. 아, 이제 DC형은 기여형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이 1200만 원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불입액 1200만 원 중에서 400은 영업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산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퇴직급여가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나갔고요.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차변에서 먼저 영업부니까 806번 요게 나가셔야 되겠죠? 4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공장에서 나간 거니까 508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차가 이렇게 없어져야 되고요. 자, 이제 6번. 자, 11월 12일. 자, 전기의 해수불능으로 일부 대손 처리한 은상전기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었으며 대금은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처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입금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하기 전에 하나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이렇게 되면 회계 처리가 차변의 대손 상각비고요.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되는 거였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중에 대손이 되다. 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해수불능이죠. 요게 우리가 회계 처리가 이럴 줄 알고 유보시킨 이 대변에 있던 대손 충당금이 차변으로 와서 사용되고 대변에는 이제 채권을 내줍니다. 외상, 매출금, 바드러움, 미수금 이런 게.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회수되다 이렇게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내 돈을 떼먹은 사람을 만났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럼 차변에 이제 돈이 들어오고요. 대변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충당금을 다시 원래 자리로 이렇게 내보내시면 된다. 절대 여기다가 외상배출금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옵니다. 요 상황이 지금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의 해수불능으로 일부 대손 처리한 여기 대손 처리한 대손이 됐었는데 지금 이 대손 처리한 걸 외상매출금을 뭐 했어요?
회수했다.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회수,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둘 다 회수되었다. 대금은 어디에 받았어요? 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저기 은상정지에서 250을 받았으니까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변에 103번. 받은 돈은 250. 자, 대변에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충당금이 원래 자리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외상매출금 충당금이니까 109번. 자산에 플러스 1번. 그쵸? 차감 계정은 모두 다 플러스 1번입니다. 자, 대손 한번 해볼게요. 대손 충당금. 이 오른쪽에 참고란에 계속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 것 중에서 외상매출금 쓰인 거 찾아야 되겠죠. 109번. 이렇게. 그쵸? 109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일반 전표는 끝났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메인 매출 전표 이렇게 가시면은요.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에서 또 18점이 나와요. 6문제 한 개당 3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 문제를. 자, 메인 매출 전표 1번. 자, 7월 3일 문제 풀어보러 가겠습니다. 0703. 자, 회사 영업부 야유회를 위해 도시락 10개를 구입하고 현대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구입하고 현대카드 샀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먼저 매입이면 증빙을 받을 거니까 여기서 있고요. 그 다음에 증빙이 뭐냐 그랬으니까 카드니까 카카카 중에 부가세가 있으면 과세, 없으면 면세. 자, 여기 부가세 들어가 있죠? 카드인데, 네, 그래서 33만원입니다. 33만원. 자, 그럼 요거를 회계 처리하시니까, 카드인데 부가세가 있으니까 57 가가구나. 그 다음에 도시락. 이렇게 써볼게요. 아까 33만원이었고요. 이렇게 33만원을 다 쓰면 나눠지죠. 카가, 현가, 건별은 이렇게 자동으로 나누기 1.1이 계산된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우리 아까 전에 어디나 보자. 만나 도시락이네요. 가맹점 만나.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아까 현대카드. 그리고 여기 분계란에 카드로 하시면 아주 편하게. 대변의 미지급금 현대카드 이렇게 되고요. 부가세 대급금 3만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직원들 야유회니까 811번 이렇게 해서 복리후생비로 끝나죠. 근데 여기를 카드가 아닌 혼합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 아시죠? 네, 혼합으로 하셔도 된다. 여기 회계 처리만 맞으면 된다. 대신 여기 현대카드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8월 6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품을 만들고 난 후 제품을 만들고 난 후 나온 철 스크랩을 비사업자인 최한솔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132만원을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수취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해당 거래에 대한 증빙은 아무것도 발급하지 않았다. 계정 과목은 자비익으로 하고요. 거래처는 조회하랍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일단 물건을 팔았네요. 그리고 거래처는 이렇게 제시해 줬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취를 했대요. 판매 대금은 132만원을 수취한 거예요. 130. 돈 받았다는 소리네요. 자, 그럼 여기는 일단 증빙은 아니에요. 지금 이거 132만원. 그 다음에 뭘 받았어요? 현금 받았다 라고 했고요. 현금 받았다. 그 다음에 증빙은 아무것도 발급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자비익으로 하래요. 자비.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비익으로. 자, 먼저 유형부터 볼게요. 물건을 팔았으니까 여기 매출 쪽이죠. 적격 증빙이 없을 땐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14번 무증빙 건별이 있고요. 20번 무증빙이 있죠. 요거는 면세, 요거는 과세. 지금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건별. 그리고 우리가 철부스러기를 팔았으니까 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132만원이네요. 예, 건별도 나누기 1.1이 자동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냐면 최한솔에게 팔았고 전자여부는 없고요. 자,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1번. 자, 현금이 들어왔고요. 제품 판 건 아니고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해라 그랬어요. 철 스크랩 난 거 팔은 거니까. 네, 요렇게 하시면 2번도 끝났고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29일.
선월제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팔았어요. 제품. 자, 영세율이에요. 근데 영세율. 제품 A 520만 원입니다. 자, 다음 돈은 50만 원은 현금 받았고요. 나머지는 외상했다. 외상 매출금이네요. 서류 입력하지 말래요. 자, 그럼 해봅시다. 자, 먼저 물건 팔았으니까 매출이고요. 영세니까 12번. 자, 제품 그 다음에 아까 520만 원이었죠? 520만 원. 네, 520만 원. 자, 그 다음에 선월제였나요? 선월제. 네, 이렇게 쓰시고요. 자, 전자예부는 전자세금 계산서였고요. 영세율 구분은 우리가 3번.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12번일 때는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이게 3번이죠? 네, 이렇게 확인됐고요. 자, 그 다음에 분계로 넘어가시면 우리 아까 전에 혼합이었죠. 현금도 받고 외상도 했으니까. 자, 먼저 3번에 현금으로 50만 원 받았고요. 자, 나머지는 108번 외상 매출금으로 외상 줬다라는 문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은 10월 15일이고요. 자, 우송유통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800은 하움공업이 발행한 어음을 배서양도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 자, 여기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이고요. 자, 하움공업이 발행한 배서양도. 우리가 지금 거래는 누구랑 했죠? 우송유통이랑 했는데 받은 건 하움공업이랑 받았으니까요. 배서양도는 거래처가 중요하다라고 했었고요. 나머지는 다음 달이니까 외상이네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우리가 발행해 줬는데 1000만 원이네요. 자, 세금계산서니까 매출이고 11번. 매출이고 11번이니까 매출 과세 이렇게 11번. 그 다음에 제품 팔았고요. 1000만 원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팔았냐면 우성. 여기다가 팔았죠. 자, 전자여부는 여고요. 자, 분계는 혼합 이렇게 됐고요. 제품 팔았는데 아까 배서양도 받으러 음 있었죠. 네. 차변에 110번.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움.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8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외상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다음 거는 이렇게 10월 30일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마크사로부터 수입한 업무용 컴퓨터와 관련하여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당자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자, 보시면요. 회사가 인천세관장에게 뭘 받았어요?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업무용 컴퓨터 샀고요. 부가세만 회계 처리하는 거죠. 네, 당자예금으로 회계 처리해라. 네, 해보겠습니다. 자, 받았으니까 매입이고요. 수입이면 수입세금 계산서 55번. 자, 품목은 업무용 컴퓨터. 그냥 컴퓨터 쓰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금액은 600만 원이고요. 60만 원. 그 다음에 절대 회사를 쓰시면 안 돼. 마크사를. 인천 세관장을 쓰셔야 됩니다. 전자여부는 전자가 없네요. 그냥 수입세금 계산서 그랬으니까 엔터. 자, 분계는 혼합 당자예금이니까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102번 당자예금 이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6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12월 2일 1202 공장 직원들의 휴게 공간에 간식을 비치하기 위해서 두나 과일로부터 샤인머스켓을 구매하면서 구매대금 27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출용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자, 여기에 부가세가 있으면 과세, 현과, 없으면 현면이죠. 여기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증빙을 받으면 매입, 그 다음에 적격 증빙 현금 영수증이니까 60일 아니면 62인데 부가세가 없으니까 62 현면을 하셔야 돼요. 자, 62 현면. 그 다음에 아까 과일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이 아까 얼마였나 볼까요? 공급가액 아까 27만 5천 원.
네, 그 다음에 거래처 보겠습니다. 거래처 두나가의 자, 분계는 현금이니까 출금 찍어도 되겠네요. 출금 찍고 거래처는 직원들 먹어야 되는데 공장 직원들이니까 511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출금전표 현금 511번 복리후생비 27만 5천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6문제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반 전표나 또는 메인 매출에서 틀리게 회계 처리한 걸 바르게 고치는 오류 정정이 2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 2문제가 6점입니다. 6점. 정정. 가끔은 일반 전표에서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메인 매출에서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번갈아 1개씩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누락된 걸 여기다가 잘못해놓고 여기다가 갖다 옮기는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각도에서 문제가 출제되죠. 자, 일단 문장을 읽으시고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기업의 외부와의 거래인지. 자, 11월 1일 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식을 1000주를 단기간 차익 목적으로 샀는데요. 수수료 12만원 취득원가에 지금은 부가세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일반 전표를 열어놓고 11월 01일. 자, 일단 회계 처리한 거 보겠습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주식 살 때 수수료 12만원을 여기다가 지금 업은 거죠. 단기 매매 증권에.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는 부대비용은 모두 자산에 들어가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여기에 유일한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2만원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12만원은 따로 별도로 수수료 비용을 인정해서 900번대 영업외 비용 12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원재료 매입 거래처 워크숍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들바람으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선물 세트를 자, 종이 세금 계산서 이러면 메인 매출 전표로 가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보시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 업무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거래처한테 워크숍을 지원해 줬으니까 불공이네요. 그렇죠? 불공. 그리고 현금으로 구입했네요. 자, 그러면 소모품 비료 아니지. 왜? 이게 접대한 거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하셔야죠. 자, 그럼 갑니다. 한번 해봅시다. 메인 매출 전표. 자, 날짜는 11월 26일이고요. 11월 26일. 자, 거래처 선물인데 여기 보세요. 가세로 되어 있네. 그리고 여기 혼합에 가보니까 이렇게 아까 전에 소모품비로 했다고 했잖아요. 소모품비가 아니라 뭐죠? 기업 업무 추진비. 자, 가보겠습니다. 불공. 자, 불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불공 사유는 4번이 되겠죠. 예,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관련 비용. 그 다음에 공장 원재료 매입 그랬으니까 513번 하셔야 됩니다. 매출 거래처는 판관, 매입 거래처는 공장, 제조 원가. 잘 기억하세요. 매입. 자, 그래서 여기에 매입 거래처 제조 원가 500번대, 그 다음에 매출 거래처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입이니까 500번대를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아이고. 네, 그 다음은 자 이제 결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결산이 3문제가 나오니까 9점입니다. 자, 결산은 우리가 수동분계는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자동분계는 결산자료 입력 이렇게 나오죠. 자, 1번은 네, 부가세 정리분계니까 수동. 2번은 우리가 돈 빌려주고 대여하고 7% 이자, 당기분 이자를 발생시켜야 되겠고요. 장부에. 자, 돈을 빌려왔는데 이제 상환일이 1년 이내로 도래했다. 다 수동이네. 수동. 자, 한 개씩 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가시고요. 12월 31일. 자, 12월 31일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매출세액은 1,463만원, 매입세액은 2,286만원, 환급세액은 823만원. 자, 결산 회계 처리를 하시오.
우리가 1년에 4번 부가세 정리분계, 다른 말로 부가세 대체분계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원래 매출세액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계정으로 가 있는데 얘를 차변으로 가서 이 금액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부가세 매입세액은 이제 원래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계정인데 요걸 대변으로 내보내면서 없애줘야죠. 요게 이제 대체분계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없앱니다. 255번 부가세 예수금, 저 금액은 1463만원 장부에서 지웠고요. 자, 이제 대변에 부가세 대격금을 장부에서 지웁니다. 135번. 자, 금액은 2286만원. 그럼 서로 없앴으니까 차익이 생기겠죠. 마이너스면 우리가 국가한테 받아야 할 환급, 플러스면 국가한테 내야 되는 세금, 납부. 자, 그래서 환급세액은 우리가 회계 처리를 차변에 120번 미수금으로 하고요. 만약에 납부세액이다 이러면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261번 미지급 세금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10월 1일에 로베전자에게 3천만 원을 여기 보시면 대여했잖아요. 대여. 자, 연 이자는 7%래요. 자, 이때 원금과 함께 수취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자, 결산 정리분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10월 1일이니까 당기분이 얼마, 몇 개월인지 이제 찾아서, 자, 금액을 빌려준 돈이 3천만 원이고요. 여기에 7%를 받는데, 여기에 우리 올해분 이자가 3개월이네요. 10, 11, 12. 12달 중에 3개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당기분 이자를 지금 빨리 장부에 발생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3천만 원이고요. 아이고, 곱하기 7%네요. 7%, 그 다음에 나누기 3 곱하기 12,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다시 할게요. 3천만 원. 210만 원이죠? 곱하기 7%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12. 그 다음에 곱하기 3. 뭐 우선순위는 바꾸셔도 돼요. 곱하기 3, 나누기 12 이렇게 하셔도 되죠. 뭐 52만 5천 원. 52만 5천 원. 자, 이 52만 5천 원은 올해 장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발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변에 901번 이자 장부에 적자 52만 5천 원. 근데 아직 받을 날은 내년이죠. 내년에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수수익 이렇게 장부에 자산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3번에 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신한은행의 장기차입금 중 이 일부인 1,300만 원이 1년 이내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상환 1이 1년 이내로 도래하다 이러면 우리는 계정 과목을 뭐로 쓰셔야 돼요? 네, 유동성 장기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연장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다시 장기차입금. 이렇게 264번, 293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지금 1년 이내로 도래했으니까 뭐로 하셔야 돼? 유동성 장기부채가 대변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대변 계정 과목이에요. 대변. 1년 이내로 도래하면 대변에 이렇게. 다시 연장하다 하면 대변에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차변에 장기차입금이 부채가 없어집니다. 차변에 293번. 자, 거래처는 신한은행이고요. 자, 금액은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264, 그 다음에 98005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연장하다 이러면 이게 딱 반대 상황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 9점까지 끝났고요. 마지막 장부조에 9점 남았습니다. 자, 장부조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서 하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재무상태표 여기 또는 합산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자, 해보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과 그 금액은 했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잔액이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가장 많은 거래처명과 금액입니다. 6월 말 그랬으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거래처 원장. 자, 6월 말이니까 6월 30일
쓰겠습니다. 자, 251번 처음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소트를 하시면 돼요. 클릭 오름차순 클릭 내림차순 내림차순으로 놓고 3,660만 3천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다 커서를 놓고 자, 먼저 3,660만 3,660만 3천원. 자, 거래처명은 뭐나 보겠습니다. 거래처명은 네, 이 민선전자네요. 민선전자. 자, 2번. 요거 한꺼번에 다 해놓고 답 찾아놓고 한꺼번에 제가 답을 옮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1월에서 3월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 소모품 미지출액이 가장 적게 발생한 월과 그 금액은 그랬습니다. 1분기 이렇게 1월에서 3월 이렇게 기간을 주고 계정 과목을 하나 찾아라 이렇게 나오면 이게 총계정 원장입니다. 총계정 원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장 적게 발생한 월과 금액 그랬어요. 총 들어가야죠. 1월의 합, 2월의 합 이거. 여기 총계정 원장 나와 있죠. 총계정 원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월에서 3월이고요. 1월, 3월 이렇게 판관 비중의 소모품이라 그랬으니까 830. 그럼 1월, 2월, 3월 중에 가장 적게 하면 얘가 2월이 되겠네요. 금액은 80. 물론 이걸 다른 장부로 찾아도 돼요. 근데 요게 더 간단하게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2월이고요. 2월 8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년 1기 학정신고기간이다. 4월에서 6월이고요. 하이 일렉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여기 받은이 중요하네요. 세금계산서 총 매수와 매입세액이에요. 세액이에요. 가액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제 부가가치 메뉴에 가시면 합계표 이렇게 나오죠. 합계표. 자, 합계표에 들어가서 먼저 4월에서 6월에 하이 일렉 찾아보겠어요. 0406. 자, 엔터 치시고요. 매입. 여기서 하이 일렉. 2장에 4액이니까 44만원.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2장, 그 다음에 44만원 세액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열려있는 창을 다 닫고 이제 장부조에 검색했던 걸 한 번에 우리가 뭘 해봐요? 답을 찾아봅시다. 적어봅시다. 이론 문제 답안 저장해서 여기 2장이고요. 44만원 이렇게 쓰시고 1번 답은 민선전자고요. 3,660만 3천원 민선전자. 그 다음에 3,660만 3천원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2월에 80만원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론 문제를 막 푸시고 다 푸셨으면 이렇게 닫기 누르시고요. USB에 답안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답안이 저장되니까 여기서 USB를 빼가지고 감독관 주고 우리는 시험지 가지고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5의 실무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